자, 여기 보시면 한화 시스템 총 이제 6,200만 원 정도 이제 수익을 냈고요. 퍼센트는 34.30% 수익이 났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 라이브 탭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2025년 3월 10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때 당시에 제가 방송에서 이런 식으로 정밀 분석을 해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까만색 화살표 표시가 3월 10일이라고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그 차트대로 그대로 매매했더니 오늘 수익률은 약 30%대로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수익은 아니지만 역대급 신고가였음에도 적지 않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날짜는 몇 월 며칠? 2025년 5월 9일이고 그때 당시의 강의 날짜는 2025년 3월 10일이었다. 그러니까 두 달 후인 오늘의 주가까지도 미리 예측을 했다는 말인데요. 종목을 선정하고 어떻게 타점을 찍느냐 결정하는 중요한 기법 특강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살까? 첫 번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우리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첫 번째는 세력이 견고하게 핸들링하는 종목, 세력이 있는 종목. 두 번째는 세력 이탈이 나와서 그냥 다 깨져버린 종목. 어떤 종목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우리들은 세력이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력의 유무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 세력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뭘로 판단을 하냐면 돈입니다. 아니, 이거 맞잖아요. 돈이 있는 종목은 세력이 있고 돈이 떨어진 종목은 세력이 나간 거잖아요. 그쵸? 세력이 곧 돈이니까. 그러면은 이 돈은 어떻게 확인을 하냐? 자, 엄청나게 쉽습니다. 거래량으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시력만 온전하다면, 돋보기 껴가지고 내가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시력이라고 있다면 우리들은 세력 이탈이 없는 종목을 온전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냥 줄이니 한 살짜리 아이도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완전 유치원생 대하듯이 할게요. 우리가 한화 시스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 시스템이라는 종목은요 2019년도에 상장을 했어요.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냐면요, 여기 키움증권 HTS 기준으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 바가 있을 거예요. 여기 위에 보이시죠? 지금 현재 슬롯이 60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600봉, 즉 601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가 열리는, 증권시장이 개장을 하는 거래일로 따지는 거예요. 은행도 영업일이라고 하잖아요. 은행이 언제 영업을 해요? 월, 화, 수, 목, 금. 그 중에서도 공휴일은 또 제외하고요. 그쵸? 토요일 주일은 주말이라서 또 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즉 주식도 증시가 개장을 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센 것이 바로 이 600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600 거래일을 어떻게 당겨보느냐, 이걸 눌러보시면 돼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연속 조회라고 뜹니다, 위에. 그럼 이 연속 조회를 하게 되면 1200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1348로 바뀌죠. 그리고 또 눌러보려고 하니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얘는 지금 태어난 지 1348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추 2019년도에 출생한 아이가 맞은 거죠. 그쵸?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우리들이 아이를 낳으면 출산, 주식이 여기에 들어오면 뭐라고 해요? 상장이라고 말을 해요. 상장일이 2019년도에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지금 2025년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횟수로 6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뭘 봐야 되냐? 5년 이상 된 종목을 봐라. 왜냐하면 여러분들 5살 정도 되면은요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3살짜리예요. 그럼 안심이 됩니까? 물론 5살짜리도 안심이 되지 않지만 5년 이상이라는 것은 10살도 해당이 되고 20살도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뭐 10살도 그렇지만 뭐 20살짜리 아이를 가지고 아무리 아이지만 따라다니면서 밥 먹었니? 뭘 했니? 옷에 뭘 묻혔니?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나이가 많은 것도 안 되지만 너무 어린 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을 선생님은 5년이라고 지었습니다. 5년 이상 되는 종목들을 되도록이면 매매하자라는 거예요. 4년짜리, 3년짜리, 2년짜리, 1년짜리 말고 적어도 5살 이상 된 종목을 매수하자라는 게 선생님의 첫 번째 규칙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몇 년이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살짜리 애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1차로 합격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고점과 저점을 그어보라는 거예요. 자, 원래 여기서 고점은 어디 있나요? 여기에 있죠. 그쵸? 근데 선생님은 고점을 여기로 잡을 겁니다. 왜요? 그때 당시의 강의로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까지가 끝이었으니까, 이 차트는 없었으니까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럼 다시 차트를 당겨와서 그때 당시의 고점이 얼마지? 잠깐만요. 고점이 4850원 대략적으로만 잡으면 돼요. 41,000원 정도만 잡아도 돼요. 그러면은 41,000원이니까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가 고점이었어요. 여기는 없었어요. 왜냐면 오늘이니까.
자, 이때가 고점입니다. 그 다음에 저점은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최저라고 되어 있죠. 최저점에 대략적으로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쯤 그으면 돼요. 중간 어디일까요? 한 요 정도요. 고점과 저점의 중간 정도로 그으니까 대략적으로 숫자로는 한 24,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 중점을 기점으로 아래를 저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중점을 기점으로 위에를 고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점과 고점을 알게 됐어요. 자, 첫 번째 차트를 당겨봐라. 그래서 5년 이상 된 차트를 찾아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점과 저점을 그어라. 그리고 중점을 그어봐라. 그래서 중점 아래로는 저점, 중점 위로는 고점이다 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뭘 확인을 해야 돼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세력이 있는 종목, 즉 뭐예요? 돈이 있는 종목, 즉 뭐예요? 거래량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최대 거래량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때 최대 거래량을 뽑아냈습니다. 맞죠? 눈으로 확인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 최대 거래량이 어떤 형태로 흘러가야지 좋은 것이냐? 자, 여러분들 사면은 올라간 게 좋아요? 떨어진 게 좋아요? 누구나 당연히 올라가는 게 좋죠. 떨어진 건 싫어요. 그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이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양인지 주가가 떨어지는 모양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최대 거래량이 터졌을 때 주가가 떨어졌다고 한다면 일단 걸르세요. 선생님 이렇게 다 걸러버리면 매수할 종목이 몇 개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게도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은 뭐가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두 개를 합하면요 약 2,600여 개 종목을 우리가 매수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터진 애들 다 빼도요 1,000개는 넘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돈을 확인하는데 최대 거래량이 그 위치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터진 거래량, 고점보다는 저점 우선이에요. 저점에서 올라가는 거래량이 터지면 더 좋아요. 물론 고점에서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고점에서 올라가는 거래량은 또 하나 우리가 안전장치가 필요할 뿐이에요. 근데 자, 여기서 자 최대 거래량이 터진 곳을 쭉 따라 올라가 보니까 여기거든요. 위치가 고점에서 올라가면서 터진 거래량이에요. 오, 너무 감사해요. 왜? 위험한 매매의 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요. 자, 저점에서 터지면서 올라가는 거래량이 터지면 더 좋은데 한화시스템이란 이 종목은 아래에서 치고 올라가긴 하는데 위치가 지금 보면 너무 조금 고점이에요. 거의 신고가에 뭐 해당하는 종목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거래량을 먼저 확인하고요. 자, 지웁니다. 하나, 둘, 셋. 자, 지워졌습니다. 자, 이때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최대 거래량이 터진 이 지점만 확인해 볼게요. 자, 언제 터졌나 보니까 2025년 2월 10일 수요일에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그쵸? 그럼 여기도 차트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2025년 2월 12일 수요일에 터진 거래량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종가가 얼마인가요? 29.64%. 반올림하게 되면 몇 프로예요? 30%입니다. 자, 주식에서 상한가는 몇 프로예요? 30%입니다. 거의 종가를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최대 거래량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죠? 고점에서 올라가면서 터진 거래량과 저점에서 올라가면서 터진 거래량 중에서 뭐가 더 좋다고? 저점에서 터진 거래량이 좋다고. 왜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러분을 베란다 밖으로 밀어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2층에서 떨어지실래요? 1층에서 떨어지실래요? 1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1층이죠? 낮아서. 그러니까 낮아서 여러분한테 득이 되는 게 뭐예요? 낮아서 덜 다쳐요. 떨어져도 아프지 않으니까. 자, 바보 같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이젠 층수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2층에서 떨어질래요? 3층에서 떨어질래요? 2층요? 왜요? 덜 아프려고요. 우리 킴님 1등님 덜 다치려고요. 맞습니다. 사람은요 이게 있어요. 여기가 1층일 때 여기가 2층일 때는 여러분 반드시 1층을 선택해요. 2층에서 죽어도 안 떨어진다고 했어요. 맞죠? 그런데 아까 죽어도 떨어지지 않고 싶어 했던 2층이에요. 여기가 이제는. 그리고 여기 3층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은 2층을 선택하고 있어요. 왜? 그나마 2층에서 떨어진 게 그나마 발목이라도 삐고 이럴지라도 3층에서 떨어지면 내가 더 다칠 수가 있으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저점에서 터진 거래량 찾아가잖아요. 그럼 떨어져도 덜 다쳐요. 근데 고점에서 올라가는 애들을 추격을 하잖아요. 그럼 떨어지면 크게 다칩니다. 여러분들 진짜 아이러니한 거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 원리를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3살짜리 애들도 2층과 3층을 주고 너 떨어져야 돼 라고 한다면 반드시 낮은 곳을 선택합니다. 그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주식 투자자들은 고층 매매를 선택을 많이 합니다. 진짜 저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오늘은 궁서체로 방송합니다. 장난 안 칩니다. 여러분들 장난치면서 대답하지 마세요. 왜냐면 오늘 방송은 역대 대한민국, 역대 전세계 최고의 주식 강의가 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사람은 덜 다치려는 그 본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항상 고점 매매에서 물려서 다치는가?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모든 말에 다 이해가 되게끔 해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알아요? 여기에서 매매에서 실패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거든요. 선생님은 주식을 잘하고 돈이 많고 그런 건 선생님의 자랑거리가 안 돼요. 후순위입니다. 첫 번째 선생님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주식에서 깡통을 여러 번 차본 전문가라는 겁니다. 깡통을 차봤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매매를 안 시켜요, 우리 회원들한테. 자, 그러면 여기서 정확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린이들은요, 주가가 높으면요 세력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세력이 없다고 믿습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달리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세력들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어 해요. 맞죠? 세력들이 비싸게 사서 싸게 팔면 손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비싸게 사서 싸게 팔고 싶나요? 손절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익절을 원합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서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세력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적용을 시키지 못했을까요? 세력들도 낮은 곳에서 사서 비싼 곳에서 팔아야 되는 걸 아는데 왜 그걸 우린 반대로 해석을 했을까요? 주가가 내려오면 희말탱이가 없어지고 내 계좌에 손실이 찍히니까 세력은 없는 거야, 세력은 없는 거야. 주가가 높아지고 내 계좌에 빨간불이 떠지면 와, 세력이 있는 거야,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 때문에 내가 항상 주가가 높아질 때 황소마냥 돌진을 하는 거예요. 주식이 올라갈 때는 뭐다? 세력이 있다. 주식이 내려갈 때는 뭐다? 세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강의입니다. 이해를 시켜드리고 넘어간 거예요. 자, 저점에서 터지는 거래량을 우리는 추격을 해야 되는데 한화 시스템이 하필이면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이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버리느냐? 아니에요. 여기도 안전장치를 걸어놓습니다. 어떤 안전장치냐? 자, 고점에서 터졌어요. 이 거래량이 고점에서 터졌어요. 그럼 얘네들이 불이 꺼질 때를 찾아봐요. 여러분들, 불꽃이요, 요만한 불꽃이 있습니다. 불꽃이에요. 불꽃처럼 안 생겼어요. 요만한 불꽃이에요. 이거는요, 이거 어떻게, 물이에요. 물을 이렇게 탁 끼얹어요. 그러면은 요런 라이터 불 있죠, 훅 불면 날아가요. 꺼져버려요. 근데 이만한 불꽃이 타올라요. 그럼 후 불면 안 꺼져요. 물을 뿌려도 잘 안 꺼져요. 다시 꺼졌다가 확 살아나요.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다시 꺼졌다가 확 살아나요. 자, 다시 꺼졌다가 확 살아나요. 자, 다시 꺼졌다가 확 살아나요. 자, 이제 외워졌죠? 무슨 모양이에요? 꺼졌다가 살아난 모양, 꺼졌다가 살아난 모양, 꺼졌다가 살아난 모양. 무슨 모양이에요? V자 모양이에요. 이 V자 모양을 기다리십시오. 자, 역대 최대 거래량이 터진 곳이 바로 이날이었어요. 이날을 돌아와 보니까 이날입니다. 그럼 여기서 무조건 불타기 하나요? 자, 여기 선생님 여기 상한가 따라잡기 했으면 요거 정도 퍼센트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수익 보신 분들 일단 축하드리는데요, 그런 식으로 매매하다간 10번 중에 9번은 다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기에서 꺼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꺼졌다가 살아나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은 선생님, 다시 올라갔다가 꺼졌다 다시 살아날 때면 선생님 여기서 매수했어야 되는데 왜 그때 안 했어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자,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모양을 결과론적으로 보면 여기서 매수를 했어야 되는 게 맞고, 선생님이 방금 올라갔다가 다시 V자 반등하기 전에 다시 꺼졌다가 올라간다고 했으면 여기서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는지 선생님 이유를 들어드릴게요. 자, 이 차트를 결과론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최저가 4,175원이었던 주가가 쭉 2만원대를 돌파하다가 다시 만원대까지 내려와서 다시 15,000원, 2만원대를 돌파하고 3만원을 돌파하고 다시 2만원까지 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4만원까지 진입을 합니다. 여러분들, 4만원까지 진입을 합니다. 뭐예요? 4만원까지 진입을 했을 때 최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신고가예요. 여러분들, 일생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자, 여러분들, 예쁜 여자가 지나가요. 그리고 너무 멋진 남자가 지나가요. 저기요, 안녕하세요, 우리 결혼합시다 하시는 그런 바보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예요? 전화번호가 뭐예요? 또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차 한번 마실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처음 보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결혼합시다 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그냥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뭔가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무한긍정님, 똑같은 말이 잘 몰라서요. 브루페님도 잘 몰라서요. 진심 언니님도 누군지 모르니까. 그 말이 뭐예요? 처음 봐서 잘 모르니까 그 말인 거잖아요. 잘 모르면 결혼 안 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처음 봤으니까 일단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신고가라는 건 뭐예요? 매울 신자인가요? 매운맛 이거예요? 매운 고가요? 아니에요. 새로울 신. 자, 여러분들, 새로 나온 가방을 뭐라고 해요? 신상 가방. 새로 나온 자동차를 뭐예요? 신자동차. 새로 나온 제품을 뭐라고 해요? 신제품. 새롭게, 즉 처음으로 완전 고가를 갱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뭐예요?
결혼을 약속하지 마세요. 그럼 여기서 올라갔어요. 그 다음 내려왔을 때 매수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한 번의 안전장치가 더 있을 거거든요. 이해가 됐어요? 자, 지금 제가 너무 아메리칸 스타일로 너무 물 흐르듯이 강의를 해서 그런데 지금 어디 테마냐면 첫 번째 어떤 종목을 살까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지금부터는 매수를 어디서 할까가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쭉 물 흐르듯 이어집니다. 깜짝 놀랐죠? 자, 이제부터 매수를 어디서 할까입니다. 자, 일단은 얘네들이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디예요? 여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높을까요? 여기가 높을까요? 여기가 더 높죠. 그럼 여기의 바닥이 어디예요? 단기 바닥이 여기잖아요. 이해가 됐죠? 올라갔다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지금 2층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어디가 바닥이 돼? 여기가 바닥이 되잖아요. 선 굵기를 한 6포인트 정도로 줘볼게요. 자, 6포인트. 자, 그어줬어요. 어디에서? 올라갔다 떨어진 곳. 그 다음에 그때는 언제다? 여기 이 구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반등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때 당시 여기 돼 있으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밀렸잖아요. 밀렸다가 올라갔어요. 왜 이게 안 먹히지? 하고 나서 다시 내려올 때부터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 통째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여기서 다시 반등한 흔적도 나와줬잖아. 한 번 더. 여기서 내려올 때 여기서부터 매집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방금 아까 말씀드렸죠. 왜 매수를 이때부터 시작을 했다? 올라갔다 떨어진 흔적이 있잖아요. 그쵸? 첫 번째 뭐예요? 최대 거래량이에요. 최대 거래량 없으면 안 돼요. 최대 거래량 있는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뭐라고 했어요? 엄청난 불길들은요 꺼지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요. 근데 왜 매수를 안 했어요? 신고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이때부터 매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디서 매집을 끝내면 되나? 1차로 어디까지 우리가 박스를. 자, 여러분들은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자, 호가창을 볼게요. 지금 47,400원에 여러분들은 2만 주를 매수를 할 거예요. 47,400원에 2만 주를 매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5,912주밖에 매도 물량이 안 걸려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2만 주를 다 살 수가 없고 5,912주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1층에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1층이에요? 1층이라는 개념이 1층의 바닥부터 1층의 천장까지를 1층이라고 해요. 그리고 2층은요 2층의 바닥부터 2층의 천장까지를 2층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자만의 영역에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얘네들이 내려와서 매수를 끝냈어요? 아니면 매수를 시작했어요? 매수를 시작했어요. 그럼 매수의 끝도 정해놔야죠. 어디까지? 여러분들 여기 보이세요? 요 라인 어디예요? 올라갔다 떨어진 곳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봐보세요. 내려갔다 올라간 곳이잖아요. 다시 자, 여기 이 구간입니다. 예전에 여기에서 올라갔다 떨어진 흔적이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올라갔는데 우리들은 언제부터 봤어요? 이 종목을 이때부터 봤어요. 그쵸? 그러면 과거예요? 아니면 미래예요? 과거죠. 그럼 답이 나와 있잖아. 아, 내가 매수 시작을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내면 되겠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시 이 구간 고가 라인이 32,200원 라인이에요. 보이시죠? 자, 32,200원 라인을 한번 그어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들의 매도 타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에서 우리들은 박스권 매매를 해야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구간과 이 구간에 1대1 처음에 100만원 매수했어요. 여기도 100만원 매수했어요. 자, 여기서 매수 시작, 여기서 매수 끝. 그럼 이 박스권이라는 곳에 어느 정도의 내가 평단가가 위치를 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1,000원에 샀어요. 그리고 500원에 또 한 번 샀어요. 그럼 얼마에 맞춰져요? 평단가는 750원. 왜? 중간이니까. 자, 알기 쉽게 말해볼게요. 자, 3,000원짜리 샀어요. 그 다음 1,000원짜리 샀어요. 똑같은 비중을. 그럼 보통은 2,000원에 맞춰져 있잖아요. 왜? 중간이니까. 그러면은 얘네들도 중간 정도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요 정도에만 맞춰놔도 되잖아요. 이 눈대중으로. 그쵸? 3등분선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 평단가가 잘 보세요.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니까. 지금 안 보이죠, 잘? 자, 대략적으로 36% 정도가 나오죠. 여기서 매수를 시작해서 여기서 끝냈더니 평단가는 중간 정도에 맞춰져 있고 중간부터 오늘 대략적인 상승가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36%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끝을 여기로 정해놨거든요. 아까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36% 정도 수익률이 나와요. 자, 그런데 오늘 얼마 수익을 냈을까요? 보세요. 거의 정확히 일치를 하죠. 36% 중에서 저는 34% 수익을 거의 만땅을 채워놨습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강의 어디까지 했나요? 종목을 선정하는 거 1번, 그 다음에 매수하는 방법 2번, 그 다음에 이제 매도하는 방법 남았어요. 매도하는 방법은